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제주 지역 신천지 교인의 명단을 받아 코로나19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 36명을 검사한 결과 32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4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성동 기자 연결합니다. 박 기자, 나머지 4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아직인가요? 네, 오후에야 검체 채취가 완료된 신도들이 있다 보니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자정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젯밤에 신천지 교인 명단을 넘겨받았다고요? 네, 어제 저녁 8시쯤 제주도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제주 지역 신천지 교인 명단을 넘겨받았습니다. 제주 지역 신도 수는 646명이었고요. 명단에는 이름과 연락처, 주소가 기재돼 있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도청 소속 공무원 40여 명을 투입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어젯밤부터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요.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확인된 경우가 36명이었고 이들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서 3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4명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는 없었나요? 네, 646명 가운데 43명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기재된 전화번호가 결번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다시 연락을 계속 취해서 1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락이 됐습니다. 일단 의심 증상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은 12명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서 소재 파악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들에 대한 소재 파악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단에 이름과 연락처, 주소만 나왔지 주민등록번호는 없다 보니 소재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확진자가 아니면 항공권이나 카드 사용 기록, 또 개인정보 확인은 불가능하다 보니 중국이나 대구, 방문 경북 지역을 방문한 이력을 확인하는 것도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면 조사도 교인들의 신변 노출 문제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제주 지역 신천지 신도가 이번에 명단을 받은 600여 명 외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명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 방역대책본부에서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코로나19 검체 채취 기간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기존 선별진료소 7곳에서 이루어지던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보건소 6곳 등 13곳으로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인력도 2개조 6명에서 예비 인력 4명을 추가 투입해 하루 100건의 검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지금까지 실시된 검사는 610건인데 신천지 신도에 대한 전수조사로 검사 건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대학의 개강을 앞두고 중국인 유학생들이 들어오면서 제주도가 별도의 시설을 마련해 잠복기 동안 격리하고 있는데요.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유학생들이 개강 직전으로 입국을 미루고 있어 시설 부족이 우려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중국인 유학생이 제주공항을 통해 들어옵니다. 제주도와 대학 측이 별도의 수송 차량에 태워 임시 생활시설로 이송합니다. 코로나는 중국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거 우리 한국에 가서 유학으로 가는데 감사하는 느낌이 있어요. 각 대학의 개강을 앞두고 중국인 유학생들이 속속 들어오면서 제주도는 190여 개 객실의 호텔 한 곳을 빌려 유학생들의 임시 거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심 증상이 없더라도 일단 잠복기인 14일 동안 임시 생활시설에서 1인 1실로 생활하게 됩니다. 체크하고 해서 안내지하고 그거 했어야지 입실에서 문 닫습니다. 식사 시간 되면 식사는 이제 입구에다 갖다 놓으면 놓고 한번 해주면은 혼자 알아서 이제 먹고 밖에 있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 본국에 간 도내 4개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은 560여 명. 이 가운데 절반이 채 안 되는 250여 명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입국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유학생들이 입국을 개강 직전으로 미루고 있어 일시에 몰릴 경우 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 3월 1일부터 대거 입국 예정인데요. 벌써 어젯밤 사이에 한 8, 9명 정도가 16일 전으로 좀 늦추는 걸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중순 이후부터 학생들이 더 너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기숙사 일부를 중국 유학생 생활시설로 사용하던 제주대도 개강을 앞두고 유학생을 기숙사에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자 도내 대학들은 다른 지역 학생들의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정부가 우체국과 농협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제주 지역 우체국에서는 내일부터 마스크 판매가 시작됩니다. 제주지방 우정청은 내일 오후 5시부터 읍면 지역 우체국 20군데에서 마스크를 1인당 5개씩 4,000원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농협과 제주도 약사회도 중앙회와 판매 일정을 협의하고 있지만 빨라야 다음 주부터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코로나19의 선거 분위기는 좀채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주 지역 3개 선거구의 후보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돌입한 가운데 미래통합당도 다음 주부터 경선을 시작합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제주시을 선거구 경선에서 현역인 오영훈 의원이 부승찬 예비후보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낙점됐습니다. 이로써 제주시 갑의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서귀포시의 위성건 의원과 함께 도내 3개 선거구의 민주당 후보가 모두 결정됐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제주 지역 공약과 선거 전략을 마련하고 선거대책기구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공천의 희생양이 된 박희수, 문윤택 예비후보의 반발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비후보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전략 공천 지역으로 묶이면서 이분들에 대한 좀 당 차원의 좀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이분들과 함께 선거를 아름답게 좀. 미래통합당도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추가 면접을 이번 주에 마무리하고 단수 추천 지역과 경선 지역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 예비후보 10명에 대한 면접 심사도 지난주에 끝나 다음 주면 경선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공천 일정이 다소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첫째 주와 둘째 주 사이에 후보가 확정이 되면 원희룡 지사와 같이 저희들 총선 준비를 같이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근 합당을 마친 민생당과 정의당, 민중당에서는 예비후보 1명씩만 등록해 제주 지역 선거구의 대진표는 이르면 다음 주말쯤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았지만 코로나 사태가 번지면서 유권자를 만나거나 기자회견을 열기도 어려운 상황. 각 정당과 후보들은 선거운동 전략을 짜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안에 제2공항 설계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업무보고에서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기본 및 실시 설계에 착수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2공항저지 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국토부가 도의회의 도민 의견 수렴 절차는 빼놓고 일방적 추진 계획만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은 명백한 거짓 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소개하는 나는 예비후보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선거구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건 후보를 김항섭 기자가 만났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예비후보 위성곤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입학을 하고 나서 세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세상이 너무나 불평등하고 그 세상이 너무나 차별적이고 억압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정치를 하게 됐고 그런 정치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이어야 되고 약자들에게 희망이어야 되고 국민들에게 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그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가 그 다음에 세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위성권의 경쟁력은 소통입니다. 저는 듣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 듣기 위해서 시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성산에서 대전까지 100개의 마을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고 1000개의 민원을 받아서 다수의 민원을 해결해 왔습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듣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계획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농민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감귤, 양파, 마늘 가격이 폭락으로 인해서 지금도 농민들의 시름에 쌓여 있는데요.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가격들이 안정적으로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안법을 개정해서 농민들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하겠고요. 그 내용에는 출하 조절이라든가 의무자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시민이 행복한 안전한 서귀포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최일선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마스크와 보호장구를 우선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의료진이 감염되면 병원 전체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는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진이나 직원들이 써야 할 마스크 재고도 걱정할 정도의 상황이라며 대책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중단됐던 제주와 중국으로 가는 항공 노선의 운항이 11일 만에 재개됩니다. 중국 춘추항공은 오늘 밤 9시 45분 중국 상하이에서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시작으로 내일부터 하루에 2편씩 제주와 상하이 노선에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와 중국 직항 노선은 무사증 입국 중단으로 관광객이 급격히 줄면서 지난 16일 이후 중단됐었는데 비자 유효 기간이 끝나 돌아가려는 중국인 등의 출국 수요 때문에 운항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만덕 기념사업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시민을 위해 김만덕 사랑의 쌀 1.5톤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쌀은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구 지역 150세대에 배분됩니다. 제주 중앙지하 상가 상인들도 대구 지역 코로나 피해자를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공항과 제주민속5일장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가 개통됩니다. 제주시는 495억 원을 들여 실시한 공항 우회도로 2.2km 구간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내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신광교차로와 노영교차로를 경유해 평화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분산돼 제주공항 교통 흐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제주공항과 용문로 동서방향 지하차도 개설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11월 차기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12명의 인명피해를 낸 대성호의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인양한 대성호의 선미 부분을 정밀 감식했지만 심하게 불에 타 화재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지난해 11월 마라도 인근에서 침몰해 4명의 인명피해를 낸 창진호는 파도에 전복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안전관리 책임자인 선장이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